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한기평에서 기업의원 CP 관련해서 신용등급 A1 이 책정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자사주 매입 벌써 이제 예정 물량의 78%를 장내 매입 관련 체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로 흐름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 거의 78%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9월달 들어서는 이 매수의 강도를 8월달보다 2배로 늘려서 지금 이번 주에는 거의 지금 매일 10만 주 관련되는 장중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은 체결이 거의 다 되었죠. 10만 주, 10만 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달 들어서 여전히 20일 이평선을 회복을 못하면서 15만원대 밑단의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방지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단기 흐름으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3분봉으로 좀 이게 흐름들 살펴보면 아침에 양봉이 나와서 14만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자 14만 5천원 위에서 이제 5장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좁은 어떤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약보합세 흐름이었고 시간에도 또 한 400원 정도 빠져서 14만 6천원대까지 흐름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자, 여전히 수급 압박에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 이제 좀 흐름들이 프로그램 외국인들 조금 매수 기간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좀 바뀌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UBS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매수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매도, JP모건 쪽에서는 좀 매수하면서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좀 수급이 좀 교란하는 흐름 좀 있었습니다만 이 거래량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이 10만 주고요. 전체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줄어서 30만 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이 10만 주가 자사주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말은 나머지 물량들이 계속 이제 밑단에다가 이제 던져주는 이런 물량들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받치는 어떤 물량을 압도할 만한 어떤 매도세가 안 돼서 안 밀렸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이제 위로 이제 사들어가는 어떤 수급은 지금 장중에 아침 말고는 조금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20일 이평과 5일 이평선의 좁은 산에서 계속 이제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렇게 이제 4일 정도 만들어내니까 9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파라볼릭자가 이제 추세 전환이 단기에서 일단 1 차트에서 나타났죠. 이제 8월 달에도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한 일주 정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나타나다가 이제 3, 4주는 그대로 다시 또 전환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일단 강한 상승세의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 보조지표상으로 이제 4일 정도가 양봉이 나오면서 이 파라볼릭자가 이제 단기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주봉상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하락 추세 구간이 있고 월봉상에서도 보면 하락 추세 밑에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밑단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자,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드리면요. 어제 이제 유진증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부진한 어떤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삼성증권 이제 서건희 이제 연구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대형주 관련되는 부분들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이 테마성으로 좀 시가총액이 좀 매력적인 어떤 흐름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기존의 어떤 대형주 관점에서는 좀 쉬어가고 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이제 합병 발표 이후에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만원 윗단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14만 5천원 요 구간 사이니까 한 2-3% 좀 빠져 있는 어떤 상태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이제 반대 관련된 의사표명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행사 기간, 이제 여기가 이제 이유가 끝나고 나면 뭐 이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예상하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의견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병 가려고 하면 내년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합병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기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지금은 확인하는 어떤 흐름의 비유가 좀 더 수급으로 보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 반응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기평 관련된 어떤 기사가 이제 오해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채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죠. 우리 한기평이 있고 이제 한신평도 있죠. 한신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쪽에 이제 이렇게 신용평가 기관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기업은 CP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신용등급이 A1을 책정했다. 그러니까 A1을 책정했다는 말은 이 단기 이제 기업은 이제 장기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단기로 이제 채무 등급, 신용 등급에서는 최고 단계로 단기적인 어떤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럴 때 이제 부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적용은 안 됩니다만 채권 관련되는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금이 제대로 상환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안정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그 안전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잘 받을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등급을 이제 매겨가지고 평가를 하고, 요런 어떤 신용 등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자금 조달을 이제 채권으로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자닌 자금을 통해서 이제 전환사채나 BW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리 단이 올라갈 때는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이 더 이제 악순환되는 흐름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평가가 이렇습니다. 운전자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다.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워킹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이 현금으로만 뭐 매출 매입을 다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팔 때도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량은 나갔는데 돈은 이제 한참이 뒤에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많이 깔고 있으면 팔리진 않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오는데 그 물량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금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재료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매입할 때 이걸 실제 이제 돈을 나중에 주면 이제 이게 이제 매입 그 채무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빼서 한 게 이제 운전자본인데요. 기업이 잘 되어도 이제 운전자본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운전자본이 좀 작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운전자본의 변동성이 내재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제 변동성이 있다는 말은 뭐 위험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사업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여전히 뭐 그 30%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현금 창출력 관련되는 요런 게 이제 뭐 이비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견조하다.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도 간담회에서 에비타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평사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거의 뭐 탑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R&D 관련되는 역량이나 투입은 여전히 지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본의 어떤 변동성이 내재하지만 현금 창출력은 우수하다. 그러니까 현금 창출력이 우수해야지 원리금 어떤 상한에서 이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런 어떤 외형 성장세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는 굉장히 지표가 낮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43%니까 보통 이제 뭐 100% 이하면 좋은 건데요. 43%는 굉장히 뭐 부채 비율 낮은 편이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한 30% 총자본 대비해서
빌려오는, 여기서 차입이라고 하는 말은 은행에서 뭐 대출 낸다든지 채권 발행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건데, 이 13%니까 거의 이제 뭐 무차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합병 이후에 이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상공장,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이후에 이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이 합병 과정에서 뭐 시너지 창출은 예상되지만, 이제 양사가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흡수합병 과정에서 이제, 합병 이후의 어떤 수익성. 그 다음 운전자본이 바뀌어지겠죠. 기존에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넣으면 이거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걸려서 이제 돈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양사가 있었던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전자본의 이제 변화의 어떤 그, 변동성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출시한 어떤 제품의 어떤 점유율,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임에 관련되는 부분 점유율이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파느냐, 이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변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수익 구조라든지 운전자분 부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신용평가사에서도 이런 어떤 현재는 이제 뭐 재무 안정성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고 이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번에도 체결을 해주고 있죠. 셀트리온이 거의 800억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30억대, 이렇게 지금 자사주 매입을 장내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에도 주가가 지금 이제 회사가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금을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만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자, 내일이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추세 전환 흐름을 이어서 제대로 된 어떤 21선 돌파와 15만원대, 16만원대의 회복을 하는 어떤 캔들이 나올지 여부가 수급 흐름과 함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